지금 프레스킬 렉처 노트 챕터 5 부분이고, 챕터 5는, 클래시컬 앤 퀀텀 서킷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클래시컬 서킷 파트를, 지난주였나? 하여튼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리버서블 컴퓨테이션, 클래시컬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짧게 발표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이, 그, 서킷 컴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이었고, 거기서 이제, PNP, 그리고 NP 컴플리트랑, 그다음에, 어, 이 코NP, 그리고 코NP 컴플리트랑 NPI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이 대부분이라 짧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어, 여기는 없는데. 일단은, 어, 일단 뭐, P랑 NP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있을지. 일단 P는 어떤 디시전 프로블럼이 있다고 할 때, 폴리노미얼 사이즈의 유니폼 서킷 패밀리로 풀 수 있는 그런 디시전 프로블럼을 P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P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폴리노미얼 사이즈의 베리파이어가 있어서, 베리파이어, 이건 폴리노미얼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리파이어가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이제 팩토링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팩토링 같은 경우는 이제 T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NP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팩토링을 할 때 어떤 큰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소수인지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누군가가 주어준다면, 그러면은 이 베리파이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겠죠. 이거를 찾는 거는 이게 소수인지 판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주 큰 수 같은 경우. 근데 이걸 이 큰 수가 나눠 떨어지는 어떤 수를 누군가가 제시를 해준다면,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나눠 떨어지는지는 그냥 나눠보면 아는 거니까, 이럴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그렇게 제시해주는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그 답이랄까,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위트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베리파이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베리파이어는 이제 폴리노미얼 사이즈로 베리파이를 할 수 있든, 이런 베리파이어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어떤 이 여기서 또 랭귀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랭귀지라는 거는 어떤 그 불리한 함수가 있을 때 x는 이제 인풋 값이겠죠. 인풋 스트링인데 어떤 인풋 스트링 n비트라고 가정을 하고, 인풋 스트링이 주어졌고 어떤 불리한 함수를 실행을 해서 결과값이 1이 되는 그 스트링 집합 x, 이 x를 랭귀지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인풋 사이즈가 그 컨스턴트가 아닌 그런 경우를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N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인풋 스트링 값이 랭귀지에 속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베리파이어 값이 이렇게 1로 되는 그런 이 y가 존재할 때 이거를 그 문제를 NP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P 컴플리트는 어떤 그 NP 문제가 있을 때 이 NP 문제를 A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A보다 좀 더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B라고 한다면, 그 B가 A로 리듀스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 A를 우리가 NP 컴플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떤 A라는 그런 문제로 리듀스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그 A는 NP에 있는데 A도 그 A를 NP 컴플리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NP라는 게 있는데, 코 NP는 여기서 코는 이 컴플리멘터리의 코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떤 랭귀지 셋 L을 우리가 어떤 그 함수 값이 1인 그런 그 스트링 X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이제 F 값이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X가 이제 L에 속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 이 X의 집합을 컴플리멘터리 랭귀지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코-NP 같은 경우는 이제 NP의 컴플리멘터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팩터링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팩터링에서 어떤 이제 입력값, 인풋 값이 x라고 할 때 fx가 1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x가 나눠 떨어지는 경우, 그때 1이라고 한다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소수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이, 이 경우에 대한 컴플리멘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거에 해당하는 그 디시전 프로블럼을 NP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해당하는 거를 NP 아니 고 N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토링 같은 경우는 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NP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 NP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팩토링 같은 경우는 NP랑 고 NP 둘 다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NPI라는 경우가 있는데 NPI의 이 I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뭐랄까 P도 아니고 NP도 아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대략 그 정도 얘기였던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질문이 오늘은 있는데요. 마지막 NPI 관련해서. 예? 아, 예, 이- 예, 네네. 이게 PMP 그게 아직 에퀴벌런스가 증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예. P이면 MP인 거는 당연한 거고 MP이면 P가 아닌 게 안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 MP이면 P인 게.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P가 제일 안에 있고 MP가 이제 그걸 포함을 하고 있는 거가 아직은 알려진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예. 그럼 NPI는 그 바깥에 있는 영역인 건가요? 어, P도 아니고 NP도 그, 아닌 영역이니까 그렇게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예. 네. 어, MP 안에 일단 P가 속한다는 거는 뭐 너무 자명하고, 그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이 non 디터미니스틱보다는 그 non 디터미니스틱의 특수한 부분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MP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집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MPC라고 하잖아요. 그 MP complete. 예. 그러면 그 MP인데 어 일단 MP가 P랑 같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MP 중에서 아직 폴리노미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고 그러니까 MP이긴 한데 P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문제 중에서 MPC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MPC는 되게 어려운 거고 P는 되게 쉬운 건데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 말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MP intermediate라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더마이즈드 컴퓨테이션이랑 리버서블 클래시컬입니다. 클래시컬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디터미니스틱 서킷이라고 볼 수 있는데 랜더마이즈드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버빌리스틱 서킷이고 이거는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액세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 회로가 두 개가 있고 동전을 던져서 0이 나오면 1번 회로로 가고 뭐 2 나오면 2번 회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이제 서킷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을 랜더마이즈드, 즉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서킷으로 수행되는 알고리즘, 이거를 우리가 랜더마이즈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인풋 X에 대해서 서킷을 수행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확률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ight answer일 확률이 2분의 1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면 좋다. 여기서 델타는 이제 그냥 인풋 사이즈랑 관계없는 그런 컨스탄트고요. 이거를 임플리파이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수행하면 된다. 여러 번 수행해서 이제 그 메저리티 보트 하면은 일단 확률이 라이트 앤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앰플리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그 n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 아웃컴이 이제 2n승 그 시퀀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웃컴이 나올 수를 NW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원치 않는 답을 그 메저리티 보트에서 줄 그 가능성이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아웃컴의 수가 NW라고 할 때 그게 어, 이, 이 전체 트라이얼 수는 n이면 그거의 절반보다 클 때만 이 메저리티 보트가 잘못된 답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 어떤 잘못된 답을 얻을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런 수식이 되고 왜냐면은 여기 2분의 1 플러스 델타가 이제 right answer일 확률이니까 지금 NW가 그 wrong outcome에 대한 그 횟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NW가 2분의 n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니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거 쭉 해보면은 하여튼간에 이 wrong majority를 얻을 확률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됐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자꾸 펜이 원래 펜을 쓰려고 지금 탭을 접속했는데 마우스도 안 되고 이거 하여튼 여기 지금 probability가 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르노프 바운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 이 어떤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션을 n번 수행했을 때 어떤 확률, 그러니까 에러 확률이 어떤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를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수행 횟수는 인풋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는다. 델타가 non-zero constant면. 그래서 좀 표준적으로 델타 값을 6분의 1로 그렇게 잡아서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유니폼 서킷 패밀리가 에 대한 어떤 지금 인풋값 x를 가정할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랭귀지에 속하는 그 값을 accept 할 확률이 이제 3분의 2보다 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랭귀지에 속하지 않는 x를 accept 할 확률이 3분의 1보다 작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랭귀지, 즉 랭귀지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디시전 프로블럼인데, 이게 폴리노미얼 사이즈인데, 아까는 그 t 같은 경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서킷 패밀리에 의해서 풀리는 그런 그 디시전 프로블럼을 P라고 한다면, BPP 같은 경우는 폴리노미얼 사이즈 유니폼 랜더마이즈드 서킷 패밀리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디시전 프로블럼, 이거를 우리가 BPP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BPP는 P의 랜더마이즈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BPP가 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터미니스틱이 랜더마이즈드의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지, 그리고 또 BPP는 P와 같다고 합니다.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랜덤한 게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향상시켜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의 랜더마이즈드 버전을 우리가 MA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A는 아까 그 NP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베리파이어가 있고, 근데 베리파이어가 지금 이번 MA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더마이즈드 베리파이어 폴리노미얼 사이즈에, 그리고 어떤 저 인풋 스트링이 랭귀지에 속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베리파이어가 이게 지금 랜더마이즈드 베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이 베리파이어가 베리파이어 할 확률이 이제 3분의 2보다 큰 이런 y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3분의 1보다 작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디시전 프로블럼을 MA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MA는 BPP를 포함하고, 그리고 NP도 역시나 포함하고, 그리고 BPP와 이게 P랑 NP가 다르듯이 BPP와 MA도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클래시컬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이고요. 어, 이제 리버서블 컴퓨테이션은 이제 이 퀀텀 모델로 가는 그 스텝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온 내용은 란다우어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온도 T에서 한 비트를 지우는 데는 어떤 이만큼의 그 일이 필요하다, W만큼의, W가 이제 KT 로그 2보다 큰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박스가 있고, 박스에 어떤 하나의 이 분자 가스를 고려를 하고, 이거를 1비트 메모리라고 지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박스 오른쪽에 있으면 0, 왼쪽에 있으면 1,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레이징 프로세스는 0에, 그러니까 지금 이 0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레이즈 한 뒤에 0으로, 1 상태에 있어도 이레이즈 한 뒤에 0으로, 그렇게 매핑이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레이즈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피지컬 프로세스는 일단 파티션을 없애고 여기 가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등원 압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3번에 보면 리플레이스 파티션에 보면 예, 최종적으로 이레이즈 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연력학 일법칙이나 어쨌건 일이나 하여튼간에 이 W는 TDS 써서 여기서 S는 이제 엔트로피니까 지금 K 로그 지금 이 뭐냐 미시 상태 수가 두 개니까 K 로그 2 해가지고 어 나중 상태가 K 로그 2고 처음 상태는 K 로그 1이니까 그래서 델타 S가 K 로그 2가 돼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란다우어 프린시플에서 얘기했듯이 한 비트 지우는 때 1이 이제 K로그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이레이저라는 게 어떤 그 디스페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정보의 제거는 항상 어떤 에너지 손실이 연관이 된다. 한마디로 이제 열이 메모리에서 그 바깥으로 환경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레이징이라는 과정은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인력학적인 그 비용이 무관이 되고, 따라서 이 이레이징 과정은 연력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이리버서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빗 인풋을 원빗 그러니까 원빗 아웃풋으로 매핑하는 그런 서킷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란다우 프린시플을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엔드 게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엔드 게이트는 인풋이 두 개고 아웃풋이 하나고, 인풋이 0001 10일 때 다 아웃풋은 0이고, 그다음에 인풋이 11일 때는 아웃풋이 1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풋이 0일 때는 인풋을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인풋에 대한 정보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로지컬리 이리버서블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빛이 유니폼하게 그렇게 분포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 손실 손실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이 4분의 3 로그 3 해서 지금 이 엔드 게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1.19 비트 정도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그 코스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그 컴퓨터가 이제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가를 이 란다우어 프린시플의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건데, 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제 온도가 그냥 상온이고, 그리고 KT는 뭐 T 값이 300K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기가 헤르츠 CPU 클락 스피드가 지금 이 예에서는 3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당 10의 19승 비트 오퍼레이션 정도 대략. 왜냐면은 3기가 곱하기 초당 3기가 곱하기 이 그냥 30억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 KT 로그 그냥 로그는 뺐다 치고 하여튼 계산을 해보면 이제 40mW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1비트당 아까 10의 마이너스 21승 줄이니까 지금 10의 19승 비트 곱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100와트 정도라고 본다면 차이가 상당히 큰 거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별 손실이 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지금 이 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리미테이션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실제 에너지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 이런 그 리미테이션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란다우어는 좀 맞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리버서블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걸로 하면 이레이저 과정이 필요 없고, 어, 따라서 그 파워 손실 같은 게 없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듯이 원리적으로 for free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버서블 컴퓨터가 이제 어떤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 인버터블 펑션, 그러니까 nbit 인풋으로 nbit 아웃풋을 내는 이런 그 인버터블 펑션을 이벨리에이트 하는데, 이 펑션은 이제 원투원 펑션이라서 어떤 그 랭스 L에 대해서 2의 n승 비트 스트링을 커뮤트해서 그 커뮤테이션 수를 이런 식으로 2의 n승 팩토리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떤 뭐랄까 유니크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n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역시나 아웃풋도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과가 00으로 오는 거는 여기서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빼야 되겠죠. 이거는 00을 보면 01에서 왔다는 거는 알 수 있고,
여기서 열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음, 일단 이 결과를 빼고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또 컴퓨터하고 하다 보면은 어쨌건 간에 4팩토리얼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의 n승 팩토리얼이 그렇게 지금 이 뭐냐 인버터블한 그런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여기 2의 n승의 n승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그 n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를 안 빼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n이 2인 경우는 여기 2의 n승이 16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 일단은 그 결과 결과 값이 최종적으로 이 불리한 펑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n개의 불리한 펑션이라서 n승까지 붙여서 그래서 어, 어, 이 모든 펑션의 그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모든 펑션의 그러니까 전체 펑션 중에 이제 인버터블한 펑션의 비율이 얘 나누기 하여튼 이게 오른쪽 이 수식 나누기 왼쪽 이 수식 아니지 오른쪽 수식분의 왼쪽 수식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그런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버터블 펑션이 불리한 펑션을 인코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f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 fx, f 틸다 말고 fx가 어떤 n 비트를 n 비트 인풋에 대한 불리한 펑션이라고 그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 f 틸다는 이거는 이제 리버서블 펑션인데 인버터블 펑션인데 이 함수는 지금 x는 n빗이고 그 다음에 fx는 이제 1빗이니까 결국 n 플러스 1빗을 인풋으로 받아서 n 플러스 1빗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함수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이 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x는 아웃풋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y 값이 이 우리가 불리한 펑션과 그 XO와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고 이 리버서블 게이트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리버서블 게이트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비트 리버서블이랑 2비트 리버서블 게이트로는 부족하고 이제 3비트 리버서블 게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쨌건 이 원비트랑 투비트 게이트가 유니버설하지 않은 거는 이 원비트 게이트랑 투비트 게이트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투비트가 지금 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얘는 어떤 리니어한 그런 함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m은 지금 여기 6개의 인버터블 매트릭스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는 다 모듈로 2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b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곱하기 4 해서 24가지의 리버서블 이 2, 2비트 게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유니버설 하게 되려면 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멀티플리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드 게이트 같은 그래서 이 1비트, 2비트 게이트는 다 리니어한데 엔드 게이트 이걸로는 엔드 게이트 같은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그런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비트 게이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토폴리 게이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이 토폴리 게이트와 그리고 또 다른 게이트를 이용하면 모든 그 게이트, 모든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해서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능님 소리가 갑자기 끊기신 건가요? 다 발표가 끝나신 건가요? 예, 예.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는 얘기까지 아, 하고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혹시 3쪽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이쪽 두 이쪽이요. 번째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제가 궁금했던 게 그 long answer이 나올 probability 구하는 수식에서 예, 그 저 밑에 있는 수식이
에서 그냥 제가 갑자기 드는 문인데 그 long answer probability 구하려면 그 수식의 시그마 NW는 2분의 n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시그마를 취해준 값을 어,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질문 드립니다. 시그마라는 게 더하는 거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NW가 2분의 n보다 큰 모든 경우에선 이제 전부 다 majority vote를 하면 틀린 거니까 예. 그 NW가 2분의 n보다 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의 NW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델타의 N 마이너스 NW 제곱 그 부분을 이제 NW가 2분의 n보다 큰 모든 그 정수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 들어서요. 더한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지금 NW가 2분의 N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가 아까 앞에서, 아니, 2분의 1 플러스 델타가 아까 앞에서 이제, 라이트 앤서일 확률이 이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아웃컴의 경우의 수,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는 이제 wrong answer일 확률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wrong outcome의 수를 그 지수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서메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옆에 이제 이니퀄리티를 보면 이 지금 NW가 2분의 N보다 큰 케이스니까 지금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에 2분의 N승을 하면,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니까 이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에 2분의 N승보다 큰 제곱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에 2분의 N 제곱을 비교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델타에 2분의 N 제곱이 더 크잖아요. NW가 2분의 N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여기서는 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음,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네. probability가 이 맨 왼쪽의 식이
어쨌건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메저리티 보트가 이제 롱 앤서를 주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식이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작다는 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롱 메저리티 확률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 델타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렇게 구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맞아요. 그 이니퀄리티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거 보면 그냥 특정 NW에 대한 그러니까 NW가 2분의 n보다 크다면 이제 저 이니퀄리티가 다 성립을 하는데 그 전 특정 NW 값에 대한 거고 이제 wrong majority 그러니까 majority 보트에서 틀렸다는 건 이제 NW가 EM보다 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어 저 어퍼 바운드 그거에 대한 합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수행 횟수 n이 인풋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 n값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더 한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음, 넘겼거든요. 근데 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